강하사, 너 지금 여기가 내 동아리방 같아 보이냐? 금속성의 차가운 목소리가 707 특수임무단 지하 전술 훈련장의 콘크리트 벽을 때렸다. 오현우 소령은 강은하 하사의 앞에 선 채 굳게 담은 그녀의 입술보다 더 단단한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짙은 눈동자에는 실망보다는 짜증이 더 깊게 배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훈련 결과를 검토 중이었습니다. 은하가 말했다.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방금 끝난 시가지 대테러 모의 훈련에서 그녀는 팀원 3명이 놓친 목표물을 마지막 5초에 제거했다. 교관들은 환호했지만 오소령은 아니었다. 오현우 소령은 낮은 코웃음을 쳤다. 훈련 결과? 최종 결과가 뭐였지? 40초 지연. 내 놈의 완벽주의 덕분에 인질머리에 구멍이 4개가 났어도 모자랄 시간이었다. 내가 뭘 놓쳤는지 알아? 현장에 강은하는 없었어. 오직 여자애 하나가 허둥거리고 있었지. 여자애. 707에 발을 들인 지난 2년 동안 최정의 특수임무단원이 되기 위해 피와 땀으로 바꾼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단어였다. 소령님. 저는. 닥쳐. 오소령이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내 놈이 특공무술 챔피언인지 뭔지는 관심 없다. 707은 극한의 상황에서 1g의 근육과 1초의 반응 속도로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곳이야. 내 그 작은 체구와 상황을 지나치게 분석하려는 머리가 현장에서 독이 된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나? 그는 한숨을 쉬듯 말을 이었다. 이봐. 지금 강원도 인제 대암산 깊은 곳에서 대규모 산악 대테러 훈련이 시작된다. 내 역할은 후방통신 지원. 내가 현장에 투입되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이 일을 망치기 전에 내가 막을 거니까. 오소령은 등을 돌리며 마지막 경고를 던졌다. 기억해. 내 지시 외에 단 한 발짝이라도 현장에 접근하면 내 보직 해임 서류는 내가 직접 결제할 거다. 단결. 단결. 은하는 뼈가 시리도록 큰 소리로 경례했다. 그 무시와 편견은 그녀를 짓누르는 짐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뜨거운 연료이기도 했다. 강원도 인제군 해발 1000m가 넘는 대암산의 험준한 능선. 짙은 안개가 계곡 사이를 휘감고 있었고 숲은 특유의 서늘하고 눅진한 흙냄새를 뿜어내고 있었다. 오소령의 명령대로 후방에 배치된 은하는 조용히 통신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모의 인질극 적색 임무가 발령된 상황. 작전팀은 산 중턱에 폐쇄된 탄광 건물로 접근하고 있었다. 타겟 확인. 어팀 이동 중. 현재 좌표 N38.0XX, 228.0XX. 이상. 은하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보고했다. 오소령은 여전히 통신으로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강하사, 내 역할은 소리 잡는 거다. 이상한 잡음이라도 놓치면. 알지? 은하는 대답 대신 숨을 참았다. 그녀의 주 임무는 적의 무선 통신 감청이었지만 훈련 도구로는 잡을 수 없는 미세한 소리들이 그녀의 예민한 귀를 자극하고 있었다. 휘파람 소리. 맑고 건조한 새소리나 바람 소리와는 전혀 다른 인위적인 경고음이었다. 은하는 즉시 무전 채널을 전환하고 해당 주파수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순간 한 남자의 쉰 목소리가 포착되었다. 지연하지 마. 목표물은 꽉 잡았어. 짐승들이 먼저 오기 전에 산을 넘어야 한다고. 뒤이어 울리는 다른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 무슨 소리야? 약속된 시간이 아니잖아. 그리고 이 폐광이 내 놈들 약속 장소냐? 여긴 지금 특수부대가 득실거리는 훈련장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은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목표물, 짐승, 특수부대 득실거리는 훈련장. 이 모든 단어들은 이 훈련이 단순한 모의가 아님을 외치고 있었다.
그녀는 헬멧을 벗어던지고 숲속으로 조심스럽게 기어들어갔다. 고성능 쌍안경으로 탄광 입구를 살폈다. 훈련복이 아닌 검은색 작업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3명이 보였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훈련용 모의 총기가 아니라 번들거리는 진짜 소총이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남자. 턱에 짙은 수염이 덥수룩하고 넥타이가 헝클어진 채 입에 재갈이 물린 남자. 누가 봐도 인질이 아닌 납치된 간부였다. 이건 실제 상황이다. 탁! 탄광 건물 후방에서 짧고 둔탁한 소리가 났다. 실제 총성. 오소령이 이끄는 어팀이 뒤늦게 진짜 적들과 교전한 것이 분명했다. 강하사. 무슨 일이야? 총성 보고해. 오소령의 다급한 외침이 통신기로 들어왔지만 곧 치익하는 찢어지는 잡음과 함께 통신이 완전히 두절되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무선 통신 장비를 교란시킨 것이었다. 은하는 산악용 무전기를 내려놓았다. 고립. 그녀는 배낭에서 K1 기관단총을 꺼내 격발 준비를 완료했다. 얼굴에는 더 이상 여자애의 망설임은 없었다. 오직 707특 수임 무단원으로서의 차가운 의무감과 편견을 부숴버릴 증명의 기회만 남아 있었다. 단독 임무 개시. 그녀는 숲속으로 그림자처럼 녹아들었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최동철. 광역 조폭 조직 백룡회의 행동대장 출신인 그는 산악 지형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다. 그는 납치한 조직 간부를 빼돌리기 위해 이 훈련장을 택했다. 설마 특수부대 훈련 중에 진짜 테러가 터지겠어? 라는 역발상이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707팀의 움직임 때문에 엉망이 되었다. 젠장. 누가 여길 알았단 말이야. 최동철이 낡은 탄광벽을 주먹으로 쳤다. 부하 10명이 건물을 둘러싸고 있었고 납치된 간부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형님, 방금 후방에서 총성이 났습니다. 우리 애들 둘이 연락이 안 돼요. 덩치가 산만한 부하가 다급하게 달려와 보고했다. 특수부대 놈들이 냄새 맡은 거야. 훈련이 아니라 실전으로 바뀐 거라고. 빨리 목표물을 트럭에 싣고 산 반대편으로 빠져야 해. 경계 올려. 최동철이 소리쳤다. 바로 그때 탄광 입구의 흙바닥에 박혀있던 작은 나무 말뚝을 최동철이 발견했다. 그 끝에는 훈련용이 아닌 날카롭게 깎인 돌 조각이 박혀 있었다. 특수전 병력만 쓰는 매복용 경고였다. 경고. 쥐새끼가? 부하 하나가 비웃었다. 쥐새끼가 아니야. 사냥꾼이지. 최동철이 중얼거렸다. 바로 그 순간 탄광 입구를 지키던 2명의 부하가 소리 없이 쓰러졌다. 총성도 비명도 없었다. 최동철은 즉시 엎드렸다. 공포가 목을 조여왔다. 그는 무전기를 들고 소리쳤다. 분대 해체. 절대 혼자 다니지 마. 녀석은 그림자다. 찾아서 쏴 죽여. 당장. 그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살폈다. 바람 소리, 나무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풀잎이 짓밟히는 소리. 아주 미세하고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 최동철이 재빨리 총구를 돌렸다. 나무 뒤편에 검은색 훈련복을 입은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찾았다, 이게 자식. 최동철이 총을 난사하기 직전. 그 그림자는 나무를 박차고 튀어나와 최동철의 시야에서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옆을 지키던 부하의 목에 단검이 꽂히는 찰나의 순간. 최동철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여군이었다. 헬멧을 벗은 그녀의 얼굴은 흙먼지로 덮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어떤 사냥꾼보다도 차갑고 잔인했다. 고작 여자의 하나라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경멸이 아닌 순수한 당황과 공포였다. 최동철은 총을 재장전하며 소리쳤다. 야, 너 뭐야? 어느 부대야?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은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단지 오른쪽 허벅지 근육을 이용해 쓰러진 부하의 총을 걷어차 공중으로 띄웠고 자신의 K1 기관단총 대신 그것을 잡아 정확하게 최동철의 어깨 위 나무를 향해 발사했다. 타타탕. 최동철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튕겨나간 파편이 그의 뺨을 스쳤다. 그 순간 은하는 사라졌다. 최동철은 이마에 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훈련된 특수부대원이라 해도 저렇게 비현실적으로 빠른 움직임은 불가능했다. 게다가 여자? 형님, 저 여자가 우리 식구 3명을 벌써 죽였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죽여? 최동철의 눈이 번뜩였다. 훈련용이 아니라고. 이거 재미있게 됐네. 여자애가 우리 조직을 가지고 놀아? 좋아. 산의 왕은 누가 될지 보여줘야지. 그는 남은 부하들에게 무전을 날렸다. 전원 대기. 나 혼자 잡는다. 이 계집을 잡는 놈에게는 내가 이권 전부를 준다. 하지만 이미 은하의 그림자에 공포를 느낀 부하들은 머뭇거리고 있었다. 최동철은 분노했다. 그는 총을 버리고 허리춤에 찬 전투용 도끼를 꺼내 들었다. 나와라 쥐새끼. 내가 감히 내 영역에서 사냥을 해? 내가 내 목덜미를 물어뜯어 줄 테니. 대암산의 깊은 밤이 피의 냄새를 머금고 강은하의 단독 작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둠이 대암산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두꺼운 구름이 달빛마저 가린 깊은 밤 강은하는 탄광 건물에서 약 500m 떨어진 바위 틈에 몸을 숨겼다. 등 뒤로 젖은 흙과 바위의 냉기가 느껴졌다. 조폭 리더 최동철이 던진 고작 여자의 하나라는 조롱이 아직도 귓가를 맴돌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당황과 공포가 섞여 있었다. 그녀의 사격과 움직임이 그의 예상치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증거였다. 은하는 배낭을 열어 남아있는 물품을 확인했다. K1 기관단총의 탄창 2개와 허리춤에 나이프 2자루, 그리고 훈련용으로 지급받았던 구급약품과 건빵 몇 조각. 통신 장비는 파손되었고 지원은 기대할 수 없었다. 고립. 완벽한 고립이었다. 707 요원은 고립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고 생활한다. 그녀는 훈련 교관의 목소리를 되뇌었다. 생활은 기본이고 그녀에게는 증명이라는 더 중요한 임무가 있었다. 탄광 쪽에서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산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동철이 부하들을 풀기 시작한 것이다. 은하는 조용히 무릎 보호대를 조이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주특기는 무술이나 사격이 아닌 환경 분석이었다. 현재 위치 해발 약 950m. 기온 5도. 바람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약하게 분다. 습도 높음. 이끼 낀 바위가 많아 미끄러지기 쉽다. 적의 위치 탄광 주변 부하 약 7명. 최동철은 도끼를 들고 정면 수색 중. 그들은 총기 사용에 능숙하지만 산악 전술에는 미숙하다. 특히 야간 전투는 공포심을 증폭시킨다. 나의 장점 주변 환경에 대한 완벽한 이해, 특수부대식 저격술, 그리고 두려움이 없다는 점. 은하는 나이프를 꺼내 쥐었다. 산을 내려가는 길은 조폭들이 탈출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에 그녀는 산을 따라 능선을 타며 적들을 하나씩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 타겟은 달재라고 불리는 덩치 큰 조폭이었다. 그는 손전등을 든 채 전방만 비추며 수색하고 있었다. 특수부대는 발자국 소리를 지우기 위해 발 뒤꿈치부터 딛지만 조폭들은 무게중심을 앞쪽에 두고 걷는다. 달재의 걸음걸이는 은하에게는 시끄러운 북소리와 같았다. 은하는 마치 도마뱀처럼 능숙하게 이끼 낀 바위를 타고 올라갔다. 나이프를 입으로 문 채 어둠 속에서 달재의 머리 위로 뛰어내렸다. 달재가 고개를 들었을 때 은하는 이미 그의 등 뒤에 착지한 후였다. 침묵.
은하는 달재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그의 목동맥에 나이프를 정확하게 박아 넣었다. 피가 울컥 솟아나왔지만 은하는 재빨리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단 3초 만에 달재는 싸늘하게 축 늘어졌다. 은하는 달재의 소총과 탄창, 그리고 무전기를 챙겼다. 그녀는 무전기를 켜서 최동철의 목소리를 들었다. 달재, 상황 보고해. 시발 대답 안 해? 최동철의 목소리는 조급했다. 은하는 달재의 목소리를 흉내내기 위해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수색 중입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그녀는 마지막에 짧은 신음을 내고 통신을 끊었다. 이 소리는 최동철에게 달재가 적에게 당했으나 여전히 살아있을 가능성이라는 거짓 정보를 심어주었다. 최동철은 이 지역에 추가 병력을 보낼 것이다. 바로 은하가 원하는 함정이었다. 최동철은 예상대로 분노했다. 개새끼들. 병수랑 현석이 당장 달재가 있는 북서 능선으로 가. 녀석이 달재를 인질로 잡은 게 분명해.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쏴. 은하는 나이프에 묻은 피를 흙에 닦아내고 북서 능선이 아닌 남동쪽 바위지대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그들이 올 길목에 텐트 끈과 나뭇가지로 트리핑 와이어 걸려 넘어지는 덫을 엮었다. 단순하지만 야간에 가장 효과적인 덫이었다. 5분 후 병수와 현석이 손전등을 든 채 북서 능선을 향해 정신없이 달렸다. 하지만 은하는 이미 그들의 뒤를 따라 남동쪽 바위지대로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지독한 인내심으로 기다렸다. 최동철의 무전이 다시 들려왔다. 병수, 현석. 도착했냐? 보고해. 칙. 잡음. 칙. 은하는 무전기를 켠 채 일부러 통신이 잘 안 되는 척 잡음만 내보냈다. 시발. 병수. 대답 안 해? 현석. 너희들까지 당한 거냐? 최동철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바로 그때 뒤쪽에서 크악 하는 병수의 처절한 비명이 들렸다. 은하가 설치한 덫에 발이 걸린 병수가 그대로 고꾸라져 있기 낀 바위에 머리를 찧은 것이다. 현석은 당황하여 총을 난사했지만 방향을 잡지 못했다. 현석, 정신 차려. 어디야? 어디서 쏜 거야? 은하는 현석에게 달려가지 않았다. 그녀는 소총을 들고 병수의 비명이 들린 곳에서 5m 떨어진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저기 있다. 바위 뒤. 현석은 병수의 신음소리가 나는 곳만 바라보며 소리쳤다. 현석이 총을 쏘기 위해 몸을 틀었을 때 은하의 K1 총구에서 섬광이 터져 나왔다. 2발. 현석의 어깨와 무릎을 정확히 관통했다.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움직임을 완전히 봉쇄하는 사격이었다. 현석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쓰러졌다. 크악. 총 맞았어. 이게. 은하는 천천히 현석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고통과 함께 공포로 가득했다. 은하는 그의 총을 걷어찼다. 이봐요. 누나. 살려줘요. 내가 잘못했어. 현석이 헐떡이며 빌었다. 은하는 헬멧을 벗어 그의 앞에 던져놓았다. 너희는 707 특임대원의 훈련을 방해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납치범이 아니라 나를 죽여야 하는 적이다. 그녀는 현석의 상처를 지혈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무전기를 잡고 송신 버튼을 눌렀다. 최동철. 내 부하 병수와 현석은 움직일 수 없다. 내가 살려주지 않았다. 은하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무전기를 통해 최동철의 귀에 비수처럼 박혔다. 너, 내가 누구야? 당장 대답해. 내 놈들 대대장 이름이 뭐냐? 최동철이 통신 너머에서 광분했다. 은하는 현석의 소총 탄창을 꺼내 자기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다. 내 이름은 강은하. 707 특수임무단 하사다.
그리고 난 너희 조직 전체를 여자애 혼자 잡아넣을 거다. 이 산을 내 무덤으로 만들어주지. 무전은 그대로 끊겼다. 현석은 피를 흘리며 은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경멸이 아닌 이제 진정한 경외감과 공포가 섞여 있었다. 최동철은 탄광벽에 머리를 박을 듯 분노했다. 무전 너머로 들린 강은하 하사라는 이름. 707. 그리고 여자. 경멸은 이제 사라지고 그의 머릿속은 오직 공포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다. 미친 계집애. 훈련 중에 왜 실탄을 써? 이 개같은 특수부대 놈들이. 그는 도끼를 휘두르며 소리쳤다. 부하들이 웅성거렸다. 형님, 저거 진짜 707 맞습니까? 여자라니. 입 닥쳐. 707이든 707 할아버지든 이 산은 내 영역이야. 이 산에서 여자애 하나한테 당할 순 없어. 최동철은 조직 내에서 산의 왕이라 불렸다. 과거 조직 간의 싸움에서 이 험준한 산을 요새 삼아 수십 명을 몰살시킨 전력 때문이었다. 최동철은 냉정을 찾기 시작했다. 여자애 혼자. 그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실이었다. 아무리 707이라도 홀로 10명이 넘는 무장 조직을 상대할 수는 없다. 내 말 잘 들어. 이 계집은 혼자야. 하지만 특수부대 훈련을 받아서 지형을 이용할 줄 알지. 우리가 질이 멸렬하게 움직여서 당하는 거라고. 그는 남은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당장 납치된 간부를 묶어서 탄광 가장 깊은 곳에 가둬. 그리고 대규와 만식은 나를 따라온다. 나머지는 탄광 입구를 지키면서 절대 시선을 떼지 마. 대규와 만식은 최동철의 오른팔과 왼팔이었다. 조폭들 중에서도 전직 사냥꾼 출신이었던 그들은 산악 지형에서 최동철만큼이나 훈련된 움직임을 보였다. 최동철은 이들을 이용해 은하를 덫으로 몰아넣을 생각이었다. 대규야, 넌 동쪽 계곡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 만식, 넌 서쪽 능선으로 돌아. 포위망을 좁혀서 계집애를 가운데 바위지대로 몰아넣는다. 거긴 사격각이 안 나와. 근접전으로 끌고 가면 체구 차이 때문에 승산은 우리에게 있어. 최동철의 명령은 냉철했다. 그는 은하의 강점인 지형 이용과 기습을 차단하고 은하의 약점인 체구와 근접전으로 승부를 보려 했다. 은하는 자신이 일부러 남긴 흔적을 따라 최동철과 두 부하가 추격해 오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녀는 그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제거가 아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그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 놓아야 한다. 은하는 추격대 셋이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작은 늪지대로 향했다. 그곳은 겉으로는 마른 땅 같았지만 집안이 무른 위험지대였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나뭇가지와 흙을 이용해 가장 깊은 늪의 위치를 완벽하게 위장했다. 잠시 후 대규가 동쪽에서 빠른 속도로 늪지대에 진입했다. 사냥꾼 출신답게 조용하고 민첩했다. 형님, 이 근처에서 발자국이 끊겼습니다. 대규가 무전으로 보고했다. 잠깐 멈춰. 그 계집애가 덫을 놨을지 몰라. 함부로 움직이지 마. 최동철이 경고했다. 바로 그 순간 은하는 늪지대 상공에 걸쳐있던 굵은 나뭇가지를 단번에 끊어냈다. 그 가지에는 그녀가 미리 주워 모은 돌멩이 수십 개가 묶여 있었다. 와르르. 돌덩이들이 대규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대규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장된 늪지대에 발을 헛디뎠다. 크악! 발이 안 빠져. 대규가 비명을 질렀다. 그의 허벅지까지 지늘게 잠기기 시작했다. 최동철과 만식이 동시에 늪지대로 달려왔다. 대규야, 정신 차려. 만식이 대규를 구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을 때 은하의 K1 기관단총이 어둠 속에서 불을 뿜었다. 타타탕. 이번에는 치명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만식의 손목과 최동철의 팔뚝에 스치듯 사격했다. 고통과 동시에 공포를 심어주는 사격. 최동철은 팔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적의 집, 저격수야. 젠장. 만식 어모. 내가 대규 꺼낸다. 만식은 팔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다. 아, 형님. 팔이 안 움직입니다. 은하는 다시 총을 발사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저격수가 여기 있다는 착각을 심어준 후였다. 최동철이 절박하게 대규를 끌어냈을 때 대규는 이미 늪에 빠져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진흙과 피범벅이 된 최동철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은하의 전술에 완벽하게 말려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젠장. 일당백이잖아. 이 산을 자기 놀이터로 만들고 있어. 최동철은 남은 부하들에게 무전을 날렸다. 전원 탄광으로 복귀. 지금부터 삼각방어 진영 짠다. 함부로 움직이지 마. 이 계집애는 우리를 하나씩 잘라먹을 생각이야. 은하는 바위 뒤에서 최동철의 무전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삼각방어 진영. 방어에 돌입했다는 것은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완벽한 증거였다. 그녀의 증명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최동철은 탄광 건물 안팎으로 남은 5명의 부하들을 배치했다. 그들은 납치된 간부가 갇힌 안쪽 방을 중심으로 서로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어 태세를 갖추었다. 이젠 못 들어온다. 들어오는 순간 벌집이 될 테니. 최동철이 헐떡이며 말했다. 하지만 은하의 다음 공격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공격이 아닌 환경이었다. 10분이 지났다. 20분이 지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부하들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어둠, 추위, 그리고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들을 노리는 여자의 존재. 그때 탄광 건물 입구 쪽을 지키던 부하 성필이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콜록콜록. 마스크를 꼈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다. 성필아, 조용히 해. 소리 내지 마. 최동철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형님, 이상해요. 이 냄새. 매캐한 냄새가 납니다. 마스크가 소용이 없어요. 은하는 자신이 훈련용으로 가지고 있던 소위탄을 탄광의 환기구 근처에 터뜨렸다. 소위탄은 폭발력이 없었지만 주변의 산소를 빠르게 소모시키고 연기를 발생시켰다. 이 연기는 탄광 내부로 스며들면서 산소를 희박하게 만들었다. 이거 가스야. 가스. 질식할 것 같아. 다른 부하들이 소리치기 시작했다. 공포는 전염성이 강했다. 산소 부족과 연기로 인해 부하들은 마스크를 벗었고 방어 진영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건 가짜야. 훈련용 장난이라고. 최동철이 소리쳤다. 하지만 그조차도 숨쉬기가 버거웠다. 바로 그 순간 연기를 뚫고 은하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방독면을 쓰고 K1 기관단총 대신 진압용 섬광 수류탄을 들고 있었다. 터져라. 섬광탄이 터지고 탄광 내부는 지옥이 되었다. 섬광탄의 폭발과 함께 부하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이어진 연기 흡입으로 그들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총을 떨어뜨렸다. 방독면을 쓴 강은하에게 그들은 움직이는 목표물에 불과했다. 그녀는 K1 대신 섬광탄이 터진 곳에서 가까운 최동철에게 돌진했다. 최동철은 눈을 감은 채 팔을 허우적거렸다. 어디야? 어디 있냐고. 은하는 그의 다리 사이에 몸을 낮추고 그의 몸을 타고 올라갔다. 특공무술의 고난도 접전 기술이었다. 최동철은 등에 올라탄 은하를 떼어내려 몸부림쳤지만 은하의 작은 체구는 오히려 단단한 쐐기처럼 그의 움직임을 묶었다. 최동철의 목에 은하의 팔이 단단히 감겼다. 초크 슬리퍼 홀드목 조르기 기술.
내 놈들 영역은 이제 끝났다. 은하의 목소리가 방독면 필터를 통해 웅얼거리며 들려왔지만 그 위압감은 최동철의 온몸을 짓눌렀다. 최동철은 마지막 남은 힘으로 도끼를 휘두르려 했지만 이미 산소 부족으로 몸의 힘은 풀려 있었다. 여자애가. 나는 여자애가 아니다. 707 특수임무단 하사강은하다. 우직근. 은하가 목 조르기에 힘을 더하자 최동철은 의식을 잃고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건물 내부에는 이제 은하를 제외하고 모두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방독면을 벗어던지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납치된 간부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은하는 그에게 다가갔다.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이 현장을 장악했습니다. 은하가 말했다. 납치된 간부는 은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여자? 707? 은하는 쓰러진 최동철의 무전기를 집어들고 채널을 최대한 높였다. 그리고 707팀이 쓰는 긴급 구조 주파수로 바꾼 후 강렬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외쳤다. 여기는 대암산 탄광. 강은하 하사. 현장 장악 완료. 인질 안전 확보. 적 전원 무력화. 현재 통신 두절로 인한 단독 작전 성공. 오소령님 들립니까? 이제 와서 이 쓰레기들을 치우십시오. 오버. 충격과 수습. 강원도 인제군 외곽에 대기 중이던 오현우 소령과 707팀은 갑작스러운 은하의 무전의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통신이 두절되어 은하와 어팀 모두를 잃은 줄 알았다. 강하사 맞나?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는 후방 지원조야. 오소령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죄송하지만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자애가 허둥거릴까봐 걱정하셨던 소령님 우려와 달리 임무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오셔서 이 진짜 인질과 진짜 조폭들을 확인하십시오. 이상. 오소령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실탄 사용 금지, 임무지역 이탈, 단독 작전 등 수많은 징계 사유가 떠올랐지만 그것들은 방금 들은 인질 안전 확보, 적 전원 무력화, 단독 작전 성공이라는 단어 앞에 힘없이 무너졌다. 이 시간 후 오소령이 이끄는 707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이 본 광경은 오소령의 뇌리에 영원히 각인될 장면이었다. 탄광 입구에는 최동철을 포함한 조폭 조직원들이 밧줄로 묶여 널브러져 있었고 강은하 하사가 그들의 무기를 쌓아 올린 더미 위에 앉아 차분히 납치된 간부에게 물을 건네고 있었다. 최동철은 의식을 찾은 듯 은하를 노려보았지만 이미 뼈가 꺾인 듯한 공포심에 이를 악물고 있을 뿐이었다. 오소령은 천천히 걸어 은하의 앞에 섰다. 그는 은하의 흙먼지 묻은 얼굴, 피가 말라붙은 전투복, 그리고 헬멧을 벗어 쥐고 있는 작은 손을 바라보았다. 강하사. 오소령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가 아닌 당황과 경외가 섞인 떨림이었다. 단결. 은하가 완벽한 자세로 경례했다. 자네가 이 모든 것을 혼자 한 건가? 오소령이 물었다. 네. 소령님께서 현장에 접근하면 보직 해임하신다고 하셔서 팀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규정은 지켜야 했기에 단독으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은하의 대답은 논리적이고 빈틈이 없었다. 그녀는 무시당한 것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복수를 성공한 것이다. 오소령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가 이 자리에서 은하를 징계할 명분은 없었다. 그녀는 국가 기밀을 다루는 특수작전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조사팀이 올 거다. 자네는. 소령님. 은하가 그의 말을 끊었다. 이들이 단순히 납치범이 아닙니다. 최동철 조직의 무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배후에는 국가적 차원의 정치 비리와 관련된 인물이 얽혀 있습니다.
납치된 이 간부는 그 핵심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 보고를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오소령은 망설였다. 하지만 은하의 눈빛은 이미 일개 하사가 아닌 작전을 성공시킨 사령관의 그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강은하 하사. 지금부터 작전 현장 책임자로서 상황을 보고해라. 단결. 단결. 은하가 다시 경례했다. 이번 경례는 편견에 대한 복종이 아닌 실력으로 쟁취한 존중에 대한 응답이었다. 산속의 여왕은 편견을 부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녀가 파악한 정치 비리의 진실은 이 모든 싸움의 진짜 시작일 뿐이었다. 대암산 작전이 끝난 지 사흘 후 707특수임무단 사령부의 지하 깊은 곳, 철저히 방음 처리된 회의실.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강은하 하사는 회의실 중앙에 홀로 서 있었다. 맞은편 테이블에는 오현우 소령과 함께 특전사령부 정보참모 그리고 국정원 소속 고위 간부 2명이 앉아 있었다. 오 소령은 이제 은하를 얕잡아 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존중과 자신이 키워낸 괴물에 대한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었다. 강 하사. 다시 한번 설명해봐. 납치된 조폭 간부가 가지고 있던 자료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비자금 파일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뭔가? 국정원 간부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은하의 주장을 믿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은하는 흔들림 없이 보고했다. 현장에서 확보한 최동철의 무전기와 납치된 간부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입니다. 간부는 조직 비자금의 규모를 불리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관리하는 유령 회사와 엮였고 그 실체를 폭로하려다 납치당한 것입니다. 최동철의 조직은 단순히 납치가 아니라 이 간부를 제3국으로 빼돌리라는 지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직 싸움이 아닌 국가 기밀 유출과 관련된 블랙 작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오소령이 침묵을 깼다. 강 하사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최동철의 조폭 조직이 사용하던 통신 장비는 민간용이 아니었으며 해외 첩보기관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707팀이 현장에 투입되었던 것도 초기 정보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 모의 훈련으로 위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훈련을 위장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은하가 덧붙였다. 그녀는 오소령이 자신을 감시하고 보직 해임하려 했던 명령의 배후에 더 큰 그림이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국정원 간부는 미간을 찌푸렸다. 민정수석이라면 국가의 심장부입니다. 강 하사의 추측만으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은하는 자리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추측이 아닙니다. 최동철의 무전기에서 발견된 단 하나의 통신 기록이 있습니다. 발신지는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근처의 특정 고급 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명의는 민정수석의 처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내용은 단 3글자였습니다. 처리 완료.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처리 완료. 이 3글자가 단순한 조폭의 보고가 아닐 수 있다는 암시였다. 결국 사령부는 극비리의 흑색 작전팀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공식적인 작전명이 없는 이 팀의 목적은 단 하나, 민정수석과 유령 회사의 실체를 은밀하게 파헤치는 것. 오소령은 은하를 바라보았다. 강 하사. 자네는 이 작전의 최전선 요원이다. 단독 작전 경험과 탁월한 정보 분석 능력을 인정해서다. 하지만 명심해. 이 작전은 707의 존재를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임무다. 실패는 곧 죽음이다. 멜론 채널 특수 통신망 외에는 누구와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 단결. 단결. 은하는 망설임 없이 경례했다. 그녀는 이제 여자애가 아닌 조국의 심장부로 뛰어드는 최정의 특임대원이었다.
그녀의 증명은 끝나지 않았다. 은하의 첫 번째 임무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허름한 빌딩에 위치한 유령 회사의 현장 감시였다. 서류상으로는 해외 컨설팅 회사였지만 겉모습은 텅 비어 있었다. 은하는 사복 차림으로 강남의 빽빽한 빌딩 숲에 숨어들었다. 그녀는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지만 눈빛은 빌딩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다. 그녀의 귀는 거리의 소음 속에서 미세한 규칙성을 찾아내고 있었다. 사흘간의 감시 끝에 은하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회사가 텅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11시 30분에 회사의 서버실에서 3분 15초 동안 강력한 통신 신호가 발신된다는 것이다. 그녀는 오소령에게 보고했고 오소령은 즉시 흑색 작전팀을 소집했다. 팀원은 단 4명. 은하를 포함하여 베테랑 잠입 전문가인 고재혁 상사, 통신 전문가 윤민우 중사, 그리고 팀장인 오현우 소령이었다. 작전 당일. 자정. 강남의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오소령은 은하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강하사. 자네는 건물 뒤편의 환기구를 통해 서버실로 침투한다. 민우는 통신망 교란, 재혁은 건물 내부의 안전을 확보한다. 목표는 서버실의 자료 확보 및 백업. 절대 교전 금지. 들키는 순간 작전은 실패다. 단결. 단결. 은하는 건물 뒤편의 좁고 녹슨 환기구에 몸을 맡겼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이런 잠입 작전에 최적화되어 있었다. 그녀는 환기구 내부의 먼지와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조용히 기어갔다. 서버실 천장에 도착한 은하는 나이프를 이용해 천장 패널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서버실 내부는 푸른색 불빛으로 가득했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서버 팬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그녀는 소리 없이 서버실 바닥에 착지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한 USB 드라이브를 서버실 메인 서버에 연결했다. 자료 다운로드를 시작하는 순간 모니터 화면에 경고등이 떴다. 경고 외부 접속 감지. 보안 프로토콜 100일 가동. 소령님, 들켰습니다. 예상보다 보안이 강력합니다. 은하가 멜론 채널로 다급하게 보고했다. 강하사. 즉시 철수. 오소령이 외쳤다. 하지만 은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빠르게 키보드를 조작하여 해킹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30초가 지나자 서버실 화면에 뜬 것은 다운로드된 자료가 아닌 화상통신 화면이었다. 화면 속에는 민정수석이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 아니, 오소령. 내가 내 놈을 너무 얕봤군. 그리고 여자애가 이 정도까지 기어들어 올 줄은 몰랐다. 화상통신 화면을 통해 민정수석은 은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하사. 난 내 놈의 상관처럼 여성 혐오자는 아니지만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다. 민정수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섬뜩했다. 당신이 훈련을 위장했습니까? 은하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정수석은 껄껄 웃었다. 훈련? 아니, 시험이었지. 오소령의 그 여자애가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 최동철을 상대로 그 정도로 깔끔하게 처리할 줄은 몰랐어. 내 놈은 훌륭한 사냥개가 될 수 있었는데 말이야. 당신은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조국? 내 조국은 청와대야. 그리고 내가 조국을 위해 일한다면 그게 바로 법이지. 내 놈들 707은 그저 내 손 안의 도구였어. 민정수석이 말했다. 그때 서버실의 문이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났다. 강하사. 문이 잠겼다. 비상. 민정수석.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오소령의 목소리가 통신망을 통해 들려왔다. 오소령. 유감이지만 이건 내 영역이다. 내 팀은 이미 포위되었어.
강남경찰서 특수수사팀이 너희를 무장강도로 체포하러 진입 중이다. 그리고 강하사. 내가 있는 서버실은 3분 후에 소위 가스가 주입될 거야. 최동철이 썼던 수법을 조금 개량해봤지. 내가 직접 내 무덤을 판 셈이야. 민정수석은 화면을 끄고 유유히 사라졌다. 은하는 시간을 확인했다. 소위 가스 주입까지 3분. 그녀는 즉시 서버실의 모든 장비를 부수고 남아있는 모든 자료를 파괴했다. 증거인멸이 목적이 아니었다. 적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위함이었다. 소령님, 제가 문을 열겠습니다. 경특이 올라옵니다. 지금 당장 철수하십시오. 은하가 외쳤다. 강하사, 안 돼. 자네 혼자 빠져나갈 수 없어. 내가 문을 부술 때까지 버텨. 오소령이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버틸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들의 길목을 막겠습니다. 은하는 K1 기관단총을 다시 쥐었다. 그녀는 서버실의 벽면을 발로 차 작은 구멍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구멍에 자신이 가진 모든 탄창의 실탄을 쏟아부었다. 타타타타탕. 총알은 복도를 가득 메운 경찰 특수수사팀 경특의 다리와 어깨를 향했다. 은하는 경특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복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특 요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그 혼란을 틈타 오소령팀은 건물 밖으로 간신히 탈출했다. 서버실 문이 열리고 은하는 눈앞에 쓰러진 경특 요원들을 넘어서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조국을 배신한 세력이 던진 덫을 오히려 그들의 무덤으로 만들고 있었다. 강은하, 멈춰. 너는 지금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로 체포된다. 경특 요원 중 한 명이 고통을 참으며 소리쳤다. 공무집행? 당신들은 지금 국가 반역자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은하는 대답 대신 건물 외벽의 배수관을 타고 순식간에 옥상으로 올라갔다. 이때 옥상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림자가 있었다. 옥상에 올라선 은하의 눈앞에는 707 특전복을 입은 자신과 비슷한 체구의 여성 요원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손에는 707에서 사용하는 특수 나이프가 들려 있었다. 강은하 하사. 난 별 작전팀 소속이다. 당신의 흑색 작전은 여기서 끝이다. 상부의 명령이다. 너는 실패했어. 은하는 상대방의 기운에서 자신과 같은 수준의 훈련을 느꼈다. 707 내부의 또 다른 팀, 혹은 민정수석 라인에 포섭된 최정예 요원. 상부. 민정수석의 명령을 따르는 게 707의 상부인가? 은하가 반문했다. 침묵. 별 작전팀 요원이 대답 대신 돌진했다. 치열한 접전이 시작되었다. 두 여성 요원의 움직임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바람처럼 빨랐다. 건물 옥상은 그들의 격렬한 몸싸움으로 순식간에 격투장으로 변했다. 은하의 특공 무술과 상대 요원의 고난도 칼 기술이 부딪히며 섬광을 일으켰다. 은하는 상대방의 전술 패턴이 자신과 너무나 유사함을 깨달았다. 707 훈련 교범을 완벽하게 습득한 움직임이었다. 결국 은하가 상대방의 칼을 쳐내고 팔 관절을 꺾어 제압했다. 누가 보냈나? 은하가 외쳤다. 난 조국의 명령을 따른다. 상대 요원이 고통을 참으며 말했다. 은하는 더 이상 질문할 시간이 없음을 알고 그녀의 헬멧을 벗겼다. 충격. 그녀는 오소령과 함께 훈련받았던 자신의 동기였다. 서연? 미안해, 은하야. 넌 너무 많이 알았어. 서연은 은하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심장에는 이미 극약이 주입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결을 택한 것이다. 은하의 눈에는 눈물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차올랐다. 이것이 707 내부까지 오염시킨 민정수석의 힘이었다.
동기의 죽음은 강은하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다. 그녀는 서연의 시신 옆에서 무너지는 대신 더 단단하게 일어섰다. 서연이 남긴 것은 단 하나의 위성 좌표. 서울 종로구와 중구의 경계 세운상가 지하였다. 오현우 소령은 작전 실패와 경특과의 충돌로 인해 모든 통신 채널이 막힌 상태였다. 오 소령은 이제 공식적으로 도망자가 되었다. 강 하사, 자네는 지금 당장 부대로 복귀해야 해. 자네는 무단 이탈이 아니라 잠입 임무 수행 중이었다고 우길 수 있다. 오 소령이 안전가옥에서 은하에게 말했다. 소령님, 서연이는 자결했습니다. 민정수석의 손이 이미 부대 내부까지 닿은 겁니다. 복귀는 곧 함정입니다. 은하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에게 좌표가 있습니다. 세운상가 지하. 그곳에 민정수석의 진짜 거점이 있을 겁니다. 오소령은 결심했다. 좋아. 자네를 막을 수도 이 작전을 중단시킬 수도 없다. 내가 자네를 도울 수 있는 건 707의 마지막 비밀 무기를 제공하는 것뿐이다. 오소령은 은하에게 극비리에 개발된 소형 감청 장비와 최첨단 위장복을 건넸다. 이는 707이 국가 내부의 적을 상정하고 개발했던 유일한 장비였다. 이건 그림자 장비다. 이걸 입고 움직이는 순간 자네는 국정원과 사령부의 레이더망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하지만 들키는 순간 조국이 자네를 버릴 것이다. 단결. 단결. 은하는 그림자 장비를 착용했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장비와 완벽하게 융합되었다. 서울 세운상가 지하. 수많은 전자 부품 상점과 미로 같은 통로가 얽혀있는 이곳은 낮에는 활력이 넘쳤지만 밤에는 쥐새끼들만 돌아다니는 어둠의 세계였다. 은하는 서연이 남긴 좌표를 따라 지하 3층까지 내려갔다. 그곳에는 폐쇄된 전기 수리 공장이라는 간판이 붙은 육중한 철문이 있었다. 그녀는 고재혁 상사에게 받은 특수 해킹 도구를 이용해 철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그곳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었다. 서버실, 통신실, 무기고 그리고 방탄 유리로 된 중앙 통제실까지 작은 지하 요새였다. 그리고 수십 명의 사설 경호 인력이 요새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장비는 웬만한 국가 특수부대보다 우수했다. 민정수석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었다. 그는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거대한 범죄 조직의 리더였다. 은하는 숨을 죽이고 그림자 장비의 성능을 시험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육안으로는 포착 불가능했다. 그녀는 경비 인력 사이를 유유히 지나쳐 중앙통제실로 향했다. 중앙통제실 안에는 민정수석이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여러 개의 대형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그중 하나에는 707 특임대 출신 요원 명단이 떠 있었다. 오소령, 강은하, 고재혁, 윤민호. 이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민정수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옆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백발의 노인은 민정수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걱정 말게. 내가 손을 써뒀네. 707의 경례 구호인 단결이 이제 복종이 될 날이 머지않았네. 은하는 노인의 얼굴을 보고 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전직 특전사 사령관이자 오현우 소령의 존경하는 스승이었다. 이 배후에는 민정수석뿐 아니라 군부의 거대한 그림자까지 얽혀 있었다. 은하는 심장이 터질 듯 했지만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그림자 장비를 해제하고 중앙통제실의 방탄 유리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민정수석, 당신의 흑막은 여기서 끝입니다. 은하가 외쳤다. 민정수석과 전직 사령관은 동시에 은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보다는 예상했다는 듯한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다. 강은하 하사, 기어코 여기까지 왔군. 내 놈의 용기에 감탄한다. 민정수석이 말했다.
전직 사령관이 나직이 웃었다. 젊은 강은하 하사. 용기는 가상하지만 이 늪에서는 가장 빠른 사람도 결국 가라앉게 되어 있다네. 노인은 손가락을 튕겼다. 그러자 중앙통제실 주변을 둘러싼 경비 인력들의 시선이 일제히 은하에게 꽂혔다. 잡아라. 산에서처럼 내 놈의 무덤을 여기서 파주마. 은하의 앞에는 수십 명의 무장 경비가 그녀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고립된 산속에서의 싸움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서울 지하 요새에서의 절망적인 전투가 시작되었다. 강은하의 앞에는 수십 명의 무장 경비가 그녀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그들의 장비와 자세는 일반 경비가 아니었다. 군 특수부대나 경찰 특공대 출신임이 분명했다. 은하가 그림자 장비를 벗은 것은 실수였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싸워야 했다. 민정수석, 전직 사령관, 당신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은하가 외쳤다. 민정수석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망쳐? 내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있는 거다. 내 놈 같은 애송이 여군이 알 필요는 없고 내 놈이 여기서 죽으면 오소령도 곧 죽을 테니 염려 마라. 전직 사령관이 손을 내렸다. 발포 준비. 헤드샷은 금지. 산채로 잡아서 자네의 상관에게 좋은 선물을 보내야지. 경비들이 동시에 방아쇠를 당기려던 찰나 은하가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철제 파이프를 발로 차올려 정면 경비의 얼굴에 명중시키고 그 충격으로 몸을 옆으로 회전시켜 벽에 붙었다. 타타타탕. 실탄 세례가 은하가 서 있던 자리를 갈아 마셨다. 그녀는 K2를 난사하는 대신 허리춤에 감춰둔 섬광탄 2개를 경비대 중앙에 던졌다. 번쩍, 쾅. 섬광과 폭음이 지하 요새를 휩쓸었다. 경비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다. 707 훈련을 통해 섬광에 익숙한 은하는 찰나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경비에게 돌진, 목을 꺾어 쓰러뜨리고 그의 소총을 빼앗았다. 사격 금지. 섬광탄이야. 시야 확보. 민정수석이 통제실에서 소리쳤다. 은하는 경비들의 방어 진영이 무너진 틈을 타 랜덤 무브먼트 전술을 사용했다. 일정한 패턴 없이 마치 미친 듯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사격했다. 그녀의 총구는 경비들의 무릎과 팔만을 노렸다. 그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무력화였다. 지하 요새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경비들은 서로에게 오인 사격을 가했고 은하의 정확하고 빠른 사격에 의해 하나둘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작은 체구의 약점을 민첩성과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으로 완전히 뒤집었다. 중앙통제실의 민정수석은 경악했다. 말도 안 돼. 저건 인간의 움직임이 아니야. 전직 사령관의 얼굴도 굳었다. 역시 오소령이 키운 괴물이군.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노인은 테이블 아래의 버튼을 눌렀다. 지하 요새의 후방에서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방탄복을 입은 특수 용병 10명이 추가로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총기 대신 전기 충격기와 진압봉을 들고 있었다. 근접전으로 은하를 제압하려는 의도였다. 은하는 자신이 탄창을 교환할 시간이 없음을 알았다. 그녀는 소총을 버리고 양손에 나이프를 꺼내 들었다. 와라. 은하가 포효했다. 용병들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은하는 나이프를 이용해 전기 충격기의 전선을 끊고 진압봉을 피하며 용병들의 관절과 급소를 노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했지만 공격은 잔혹했다. 한 용병이 팔이 꺾여 비명을 질렀고 다른 용병은 무릎 뒤에 힘줄이 끊어져 쓰러졌다. 은하는 용병들을 제압하며 통제실로 조금씩 전진했다. 그녀는 이미 피와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사냥을 즐기는 늑대처럼 빛나고 있었다.
은하가 마지막 용병을 제압하고 통제실 문을 향해 돌진하려던 그때 지하 요새 전체의 통신이 울려 퍼졌다. 여기는 707 특수임무단. 우리는 강은하 하사를 지원한다. 전원 무장 해제하고 투항하라. 단결. 오현우 소령의 목소리였다. 은하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홀로 버티는 동안 오소령은 나머지 팀원들을 모아 지하 요새의 외부 통로를 찾아낸 것이다. 고재혁 상사와 윤민우 중사가 들이닥치자 경비들은 혼란에 빠졌다. 소령님, 후방에서 지원팀 진입, 동쪽 통로를 봉쇄합니다. 윤민우 중사가 외쳤다. 강하사, 내가 뚫을 때까지 통제실만 막아. 절대 그들을 놓치지 마. 오소령이 명령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K를 쥐고 통제실 문을 향해 마지막 남은 탄창을 쏟아부었다. 쾅! 육중한 방탄 유리로 된 통제실 문이 충격을 받아 찌그러졌다. 민정수석과 전직 사령관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전직 사령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훈련용이 아닌 실탄이 장전된 권총이 들려 있었다. 강하사, 내 놈이 여기까지 온 건 대단하다. 하지만 707의 교범을 만든 것은 바로 나다. 내 전술은 이미 나에게는 손금처럼 훤하다. 노인은 권총을 통제실 문으로 겨누고 은하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을 기다렸다. 바로 그때 오소령이 폭약을 터뜨리며 통제실 반대쪽 벽을 부수고 진입했다. 발포. 강은하를 엄호하라. 단결. 오소령의 등장으로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소령. 이 배신자. 전직 사령관이 오소령을 향해 총구를 돌렸다. 저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조국에 복종하는 겁니다. 당신이 복종을 버렸습니다. 오소령은 눈물을 머금은 채 총을 쏘았다. 노인의 어깨에 총알이 박혔다. 노인은 비틀거렸다. 그 찰나의 순간 강은하가 부서진 문을 박차고 통제실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목표는 총이 아닌 민정수석이었다. 민정수석은 도망치려 했지만 은하는 그의 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내리꽂았다. 처리 완료. 외쳤던 통신 기록. 그게 당신이 한 짓의 증거야. 내가 국가야. 민정수석이 소리쳤다. 은하는 그의 손목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당신은 그저 범죄자일 뿐입니다. 전직 사령관은 쓰러진 채 마지막 힘을 냈다. 그는 권총을 은하를 향해 다시 겨눴다. 내 놈은 끝까지 여자애일 뿐이다. 내가 707의 역사를 바로 잡는다. 단결. 오소령이 전직 사령관에게 마지막 총탄을 발사했다. 노인의 손에 든 권총이 바닥에 떨어지며 707의 배신과 오염의 역사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지하 요새는 완전히 장악되었다. 강은하 하사 혼자 시작했던 작전은 707 특수임무단의 공식 작전으로 승화되었고 민정수석과 군부의 거대한 카르텔은 뿌리째 뽑혔다. 현장에는 국정원 요원들이 들이닥쳤고 민정수석과 전직 사령관은 체포되었다. 은하가 확보한 서버 자료는 이들이 국가 기밀을 해외 조직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며칠 후 707 특수임무단 사령부. 모든 것이 정리된 후였다. 은하는 작전 보고서를 제출했고 오소령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하사. 자네는 군법회의에 회부되어야 마땅하다. 오소령이 말했다. 상관 명령 불복종, 임무지역 이탈, 경특 요원들에게 실탄 사격. 이 모든 것이 징계 사유다. 은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징계를 감수할 것입니다. 오소령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은하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짜증이 없었다. 오직 자랑스러움과 경의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자네의 징계 서류 대신 훈장 추천서를 올렸다. 은하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자네는 조국이 벌인 작전을 홀로 수행했고 조국을 배신한 세력을 무너뜨렸다. 자네의 모든 행동은 707특 수임무단의 존재 이유를 증명했다. 특히 여자라서 안 된다는 나의 편협함을 산산조각 냈다. 오소령이 씁쓸하게 웃었다. 강하사, 나는 자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다. 그리고 자네는 이제 707특 수임무단의 전설이 될 거다. 자네를 여자애라고 불렀던 모든 이들이 자네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은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굳게 담은 입술을 풀고 오소령을 바라보았다. 소령님, 감사합니다. 자네가 받을 훈장의 이름은 흑색작전 영웅이다. 그리고 자네는 오늘부로 707특 수임무단 특수정보분석팀 팀장으로 승진한다. 오소령이 말했다. 이제부터 자네의 임무는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조국의 그림자를 막는 것이다. 그녀는 하얀 장갑을 낀 주먹을 쥐었다. 증명. 그녀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고 조국의 편견과의 싸움에서도 이겼다. 오소령이 격려했다. 강은하 팀장. 단결. 은하도 힘차게 격려했다. 단결. 밖으로 나선 은하에게 707특 임대원들이 일제히 격려했다. 그들의 눈빛은 이제 존경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강은하. 그녀는 여전히 작은 체구였지만 그녀가 서 있는 곳은 707특 수임무단의 심장이었다. 소설은 강은하가 다음 임무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받는 것으로 끝난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단말기에는 알 수 없는 암호가 떠오른다. 코드명 그림자 재발. 위치 미상. 은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이 땅에 다시 어둠이 들이오지 않도록 영원히 조국의 그림자 속에서 싸워나갈 것이다.